그래도 계속 가라. 오늘은 004편입니다. 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생각하고 바라고 종종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람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바라거나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미움을 극복할 사랑이 있고 너그러움이 탐욕을 줄일 수 있으며 바람이 홍수를 말려주거나 비가 가뭄을 끝내주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진실함이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법이란다. 그것이 인생이지. 원래 생긴 그대로인. 제레미의 시선이 할아버지를 스쳐서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광활한 초원에 머물렀다. 이윽고 그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왜 이제까지 저는 할아버지가 두려워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제레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런 게지. 늙은 매가 대답했다. 나도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많았단다. 지금도 무서운 게 하나 있는걸. 내 할미를 잃을까봐 겁이 나는구나. 제레미는 조금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두려운 게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다니. 저도 제 두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레미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늙은 매가 손자의 말을 받았다. 내 할미와 나는 이제 늙었다. 우리 두 사람은 대부분의 일생을 함께 지내왔지. 만일 내 할미가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 같구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아. 우리가 양지 쪽에 있는 동안 늘 음지 쪽을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건 확실하다만 그래도 그게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한결 쉽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늘을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빛의 근원보다는 작기 마련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려무나. 제레미가 바스락거리는 사시나무 이파리 위로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사시나무는 매우 컸지만 태양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미비한 존재였다. 만일 태양을 선에 비유한다고 하면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더 막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늙은 매가 이마에 손을 얹어 햇빛을 가리면서 나무들 사이로 위를 쳐다보았다. 종종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단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언제나 음지를 피할 수만 없다는 사실이지. 내가 젊었을 때에 아버님께서는 내게 햇빛과 그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단다. 두 사람의 여행자 이야기였지. 두 남자가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지방을 전 지역에 걸쳐 여행하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목각사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었어. 둘은 아주 즐겁게 여행을 했다는구나. 길은 평탄했고 밤을 보내야 하는 곳에는 을의 여인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 도로 곳곳에 경관과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도둑이나 그 밖에 어떤 해코지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안전하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기는 했지만 대신 여행하는 동안 두 사람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단다. 게다가 도전할 만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 길은 순탄했고 위험한 순간은 단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어. 당시에는 곳곳에서 역병이 창궐하고는 했는데 두 사람이 찾아가는 지방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구나. 두 사람의 여행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단다. 목각사나 율법 낭독하는 사람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여행이 계속되었지. 그런데 며칠 후 길은 키가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몹시 어두컴컴한 숲으로 이어졌어. 그러자 율법 낭독자가 숲의 가장자리에 멈춰서더니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려고 했단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것도 여행의 일부가 아닌가. 목각사가 말했지. 하지만 난 짙은 그늘이 싫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을지 모르지 않나.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야생 짐승이 있을 수도 있어. 율법 낭독자의 대답이었다는구나. 맞아. 목각사가 대답했지. 숲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는 하는 곳이지. 다른 여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이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는 누구도 모른다네. 하지만 이 안에 가장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겁에 질린 율법 낭독자가 뒷걸음질을 쳤단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도둑이나 야생 짐승보다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네의 두려움. 목각사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대답이었다는구나. 목각사는 숲의 어둠 속으로 깊숙하게 걸어 들어갔단다. 거기서 강도질할 대상을 찾고 있던 떼강대로부터 몸을 숨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성난 곰을 피해 나무 위로 기어 오르기도 했다는구나. 물을 찾아 오솔길을 벗어났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지. 하지만 용케 다시 오솔길을 찾아낸 끝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 그는 마침내 숲의 건너편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빛나는 태양을 맞이했단다. 그동안 율법 낭독자는 그늘을 맞닥뜨리기가 두려워 나머지 숲의 가장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구나. 그 율법 낭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레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는 그냥 숲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나요? 내 생각은 어떠냐? 늙은 매가 되물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레미의 추론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실제보다 숲을 더 어둡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랬다면 그는 목각사가 터득한 바를 끝내 깨달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럼 목각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노인이 물었다. 제레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때때로 우리는 어둠과 그 어둠이 지니고 있는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빛의 진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숲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은 사람은 그늘도 삶의 일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제레미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렇단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굴복한 채 그것에 용감하게 맞서는 경험을 스스로 거부해버리겠지. 노인이 덧붙였다.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모두들 이따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단다. 나도 내 할미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대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감사할 작정이다. 아울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 대해 우리 할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